플랩이라는 게 잇몸을 젖히는 거를 플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이 플랩을 젖히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를 넣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뼈가 좋으면 그쪽으로 부드러운 거 국수 정도는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일반 식사가 다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질문, 많이 하시는 질문, 그렇지만 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 디지털하고 상관은 없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임플란트 후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많이 또 당연히 물어보시잖아요. 그거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가장 처음에 저희는 이제 발치 직시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를 빼고 염증 긁어내고 임플란트 넣고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아날로그로 했을 때는 뼈를 보려고 잇몸을 많이 제쳤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부었고 멍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의 원리는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미리 수술을 하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뼈를 보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젖히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잇몸을 젖히는 이유는 뼈를 보기 위해서 젖히는 건데, 제가 잇몸을 젖히는 이유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꼬매기 위한 잇몸을 젖히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하니까 일단은 붓기는 덜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찜질을 해주셔서 붓기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그 욱신거리는 통증이 대부분 그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도 임플란트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아팠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가 잘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이를 뺀 상태에서 나중에 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환자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수술한 첫날이 제일 마취 깨면서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다음날 되면 한 반으로 줄고 한 2, 3일 되면은 거의 한 10%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케이스에 따라 일주일, 2주까지도 아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평균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술 후에 일단은 냉찜질 하시는 거, 한 이틀까지는 냉찜질 하시고, 무리해서 막 사우나는 당연히 이런 거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는 당연히 반대쪽으로 하셔야 되고, 왜냐면 왼쪽 임플란트를 했으면 오른쪽으로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발치 직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또 디지털로 하면은 많은 경우에 아예 잇몸을 째지도 않고 플랩리스라고 하는데, 플랩이라는 게 잇몸을 젖히는 거를 플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이 플랩을 제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를 넣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뼈가 좋으면 그쪽으로 부드러운 거 국수 정도는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일반 식사가 다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위아래 좌우 네 군데를 한꺼번에 다 플랩리스로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플랩을 젖히면 하루에 할 수도 없죠.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플랩리스로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부드러운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치 직시를 했던 플랩리스를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딱딱한 음식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안 씹는 게 좋겠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부드러운 건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로. 요즘은 여러 가지 수식들이 좋아져서 2개월 후에 치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 케이스에도 한 달 후에 치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이 뼈라는 게 단단한 뼈도 있고 약한 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약한 뼈는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 버리면 임플란트가 그 뼈에서 탁 깨져가지고 고정이 깨져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후에 일상생활에서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통증이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에 그 치아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기간, 더 긴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쪽으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충격이라는 건 입안에서 씹는 거니까 씹는 거를 조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관리, 양치질, 그거는 임플란트 한 쪽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치아들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죠. 임플란트를 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뭔가가 잇몸이 안 좋아졌던, 이가 썩었던 간에 뭔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가 빠졌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다는 얘기니까, 임플란트를 했다는 계기로 다른 치아들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당연히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를 한 부위에 저희는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잇몸이 낮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거기도 일반 치아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양치질 해주셔야지, 거기는 혹시라도 거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칫솔이 안 갔다가는 또 거기에 음식물이 달라붙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양치질은 당연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 한쪽으로 가급적이면 씹지 않고, 씹더라도 부드러운 걸로 씹고, 수술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찜질 해주시고, 특별히 무리해가지고 사우나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무리한 운동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수술 한 1, 2주 동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충격이 안 가는 거와 양치질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장기간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상생활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임플란트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치아가 생기기 전까지의 관리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